지금은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2년형으로 새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고요. 이 차는 엔진이 3.8 V6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295마력과 36.2 토크를 내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트림이어 가지고 20인치 휠 타이어를 꽂고 있는데요. 타이어 폭이 245mm 더라고요. 그래서 20인치 치고는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는 몸무게가 1920kg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덩치에 맞게 엔진차 끼리 중에서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 이 차에는 에코 모드가 있지만 걔는 제끼라고 하고요. 요거를 돌려 가지고 이제 컴포트 모드로 제일 먼저 타 보다가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스포츠 모드로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듯이 주행 안정화 장치는 끄겠고요. 이 차는 3열 시트까지 있는 덩치가 큰 SUV죠. 이런 데서 타보는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꼭 스포츠 주행이 아니더라도 이런 꼬불길이 많은 국도를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그게 혹시 생각이 나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코스가 시작이 될 테고요. 지난 5월에 개막한 현대 N 페스티벌 원메이크 차량들을 보면 인캠을 보여줄 때 여기 항상 후방 모니터를 켜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방 모니터를 좀 이렇게 켜고 가겠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당연히 없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오른발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요, 차는 굉장히 변속기가 재빠르게 그 마음을 읽어내고 기어를 낮춥니다. 근데 그 동작이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습니다. 여기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젖어 있네요. 많이 비가 왔었나봐요. 그리고 기어를 높일 때에도 굉장히 절도 있고 빠릅니다. 그 동작이. 지금 일시적으로 좀 차가 ABS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나서요, 가속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의 크기와 무게가 있는데 타이어는 245mm로 얇다 보니까 코너에서 좀 의도와는 다르게 궤적이 많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코너에 진입하고 코너에서 달리는 속도 자체가 높지 않은데도 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타이어가 이렇군요. 근데 코너 중간에서 조금 세게 가속을 하면 그때는 좀 바퀴에서 강한 토크가 전해지는 것이 이 운전자의 손에 느껴집니다. 근데 변속기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요, 운전자가 별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포츠가 아니죠. 이 매뉴얼 변속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이 시프트 패드를 당겨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차는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너에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항상 주행 라인이 바깥으로 부푼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속도 페이스를 올려가실 때 좀 안전상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앞바퀴에 하중을 실으면요, 비는 또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날아가려는 게 있어요. 얘는 꽁무니가 되게 길죠. 3열 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스르 날아가니까 약간 좀 짜릿합니다. 네. SUV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도 짜릿한 거 어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시프트 패드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속을 하면 라인이 부풀고 가속에서 발을 놓으면 또 안으로 좀 말리고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어요, 차가. 네. 이 차의 타이어가 참 고생을 많이 하네요. 네. 지금도 느껴지시죠? 순간적으로 바퀴가 헛돌죠. 네. 역시 그 V6의 순간 토크는, 네, 그러니까 즉답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얘는 따로 변속기에 M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머물러 있는, 그렇게 있게 하는, 네, 그런 메뉴가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은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차가 수동 변속으로 약간은 자동 변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네,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자동 변속으로 D라고 표시가 계기판에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습니다. 노면이 계속적으로 아래 위로 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낼 때에는요, 네, 좀 네 바퀴가 땅에 좀 이렇게 뜨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도로에 대한 정보를 다 모르는 채로 좀 주행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코너 지금도 이게, 네, 가속이 안 되죠. 네.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차 괜찮니 너? 이런 상황에 너 처음 겪어보지? 차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너에서 이렇게 노면에, 얘가 좀 그런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매뉴얼 상태로 가다가 이제 코너에서 속도가 확 죽어요. 그러면은 다시 RPM을 높여야 되는데 기어가 그 단에 그러니까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낮은 단수로 킥다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그 답답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엔진의 출력이 파워풀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륜이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같은 힘을 네 바퀴가 이제 나눠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일단 이 차는 타이어를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코너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점이 있네요. 지금은 또 그 속도가 줄었을 때 코너에서 엑셀을 깊게 밟으니까 킥다운을 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킥다운을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제 좀 그게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차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네,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제가 타고 있던 그 소나타 N9 때도 이 코스에서 타면은 좀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코너에 진입을 하면서 급가속을 하면은 안쪽 바퀴가 뜨면서 좀 헛도는 증상이 그 시간이 길었거든요. 얘도 좀 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차가 또 키까지 크기 때문에, 네, 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얘한테 조성이 되죠. 네. 지금은 또 킥다운을 안 해요. 네. 지금 돈 들어온 소리가 아니고 제 카톡 소리입니다. 네. 아이고.
보셨죠? 뒤가 슬쩍 밖으로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앞바퀴로는 이제 라인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뒤는 그러니까 뒤에 오버행이 좀 길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뒤를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전륜구동이긴 하지만은 약간 후륜구동차처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타게 됩니다. 네. 지금 저도 좀 힘들고요. 차도 좀 지쳤습니다. 지금은 또 킥다운은 안 하죠. 네.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그리고 코너에서 이렇게 제동을 하면서 조향을 같이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렇게 좀 마음처럼 그 라인이 안 잡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변속기가 제가 패들로 이렇게 시프트업을 했더니 약간 더 튕기는 그런 동작이 좀 생겼어요. 변속기가 좀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부터는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등받이 볼스터를 벌써 조여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엔진은 일단 더 생동감이 있어졌습니다. 이 자연흡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이 리스폰스의 차이가 좀 생기게 해놓은 것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 차의 거동, 그러니까 저의 조작에 의한 거동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진입할 때는 언덕, 그 다음에 탈출할 때는, 탈출해야 될 때는 오버, 그 두 가지와의 좀 네,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운전자가. 네, 지금도 제가 그 앞에 안쪽 바퀴가 많이 헛도는 게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딩에서 이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네. 가속을 하려고 하면은 코너에서 거의 수평적으로, 네, 이렇게 돼요. 그 코너에서 급가속을 하면, 네, 지금은 또, 네, 기어가 단수가 낮아지지 않으면서 좀 멍 때리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행안정화 장치가 다시 부활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어가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아 가지고, 네,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타이어 스크림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이 카메라에도 녹음이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로우 스피드 하이 다이나믹, 네, 그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이게 이 코스에서는, 네, 얘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차를. 그리고 특히 앞 타이어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네, 가속할 때마다
안쪽 바퀴가 뜨면서 네, 헛돌아요. 네. 지금도 그 제가속이 안 되죠. 킥다운이 안 되고.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컴포트 모드였을 때도 그렇고 스포츠 모드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네, 그때도 좀 반복적으로 그 일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코스에서 굳이 빠르게 타야 한다면요, 코너에서 급가속을 하는 게 결코 탈출에 유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어만 헛돌고 연기를 일으키면서 네, 타이어를 마모만 시킬 뿐 탈출하는 데는 그 반대쪽 바퀴에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출 가속의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코너에서는 오히려 좀 달래듯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점차적으로 네, 가속 페달 밟은 깊이를, 궤도량을 늘려주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지금은 2단인데도 조금 잠깐 그 기어가 그러니까 가속이 멍을 때리네요. 지금 또 가속이 좀 안 돼요. 네. 이게 뭔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엔진이 뭐 그렇게 좀 그 회전이 좀 제한이 생기는 건지 일시적으로, 그거를 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도 물이 고여 있네요. 비가 왔었어 가지고 네, 여기는 좀 비가 많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차만 힘들게 하고 운전자도 지치고, 예, 결코 이게 즐겁지는 못해요. 네, 뭐 즐거우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차가 힘들지만 차가 자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명령에 잘 따라와는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코너에서 네, 엑셀 궤도량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코너링 속도는 그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타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코스가 어떤 차에 따라서는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얘는 원래보다는 더 코스가 길다고 느껴집니다. 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타이어가 가진 한계가 낮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더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게 만드는 네, 그런 그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요 정도 타본 걸로 네, 일단은 이 차 와인딩 여기 지금 강원도 춘천 외곽의 어느 와인딩 로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승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주행 모드를 원래대로 좀 가고요. 차도 시키고 저도 좀 네, 스스로를 쿨링을 하겠습니다. 주행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기 힘들었던 이유가 일단 타이어의 네, 전체적인 한계가 이 차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설정이겠지만 타이어의 한계가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얘를 타이어만 좋은 걸 낀다고 해가지고 얘가 한 방에 스포츠 SUV가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타이어가 한계가 낮다 보니까 계속 언더 오버와 계속 네, 그렇게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행은 되더라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에서는 항상 라인이 커진다. 가속을 하면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신다면 네, 이런 길에서 좀 빠르게 타셔야 될 때 코너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 외곽 어느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